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지금 심화 강의 설명인데 일단은 심화 강의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그 공부법도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차용을 하시겠다 싶으시면 하시면 좋아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11회 합격했고요. 11회 일반 행정사고 지금 현재 법인에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진짜 행정사 업무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단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특이점이 생동차도 있지만 사실 좀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했다는 게 사실은 학원 강의를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안 듣고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저는 느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법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사실은 생동차를 하면서도 저는 여유 있게 합격을 했거든요. 저는 한 9등 정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9등이면 꽤 여유 있게 합격을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냐.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공부한 것과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걸 제가 강의에서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좀 효율적이다 싶으시면 설사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차용을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잘 올리지는 않지만 사실 영상을 채널명이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그 합격자들 영상이 한 3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허락을 구해가지고 가르쳤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유예였고, 그리고 2명은 생동차입니다. 근데 이분들 외에도 저한테 생동차로 합격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제 공부법을 적용을 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해보고 싶다, 또 혹은 나한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뽑아서 하시면 돼요. 제 거를 그대로 다 따라하라고는 저는 말씀 안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2차 시험을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유예생분들? 지금 전부 다 그러면 아직은 2차 시험 경험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사 실무법은 2교시에 봅니다, 여러분. 저희 시험은 1교시랑 2교시로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한 교시마다 2과목씩 봐요. 그래서 2교시는 각각 이제 교시마다 100분인데 2교시는 100분이죠. 그래서 앞전에 설명하신 분 그 과목 사무관리랑 실무법을 봅니다, 2교시는.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100분 동안 2과목 쳐야 되니까 과목당 50분이란 말이에요. 과목당 50분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통 그 과목당 100점이니까 각 100점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100점인데 과목당 50분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10분에 잠시만요. 그 20점짜리로 저희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20점짜리를 10분에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2차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니까 답안 작성하실 때 항상 10분 단위로 시계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내가 봤을 때 좀 분량을 많이 쓰고 있다, 적게 쓰고 있다,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20점에 보통 한 페이지 반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20점 안에 그 10분 딱 봤을 때 한 페이지 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수업 듣고 사례 강의 수업 듣고 실제 답안 작성 해보시면은 다른 강사님들도 다 알려드려요. 근데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실무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문이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40점으로 나와요. 그리고 2문이 지금 최근 경향은 행정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3문에서 4문이 비송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례는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이.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약술이에요. 약술. 약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약술은 그 앞전에 이제 사무관리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사실 약술은 암기가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못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암기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행정심판이 사례 문제 있죠. 이것 때문에 실무법이 점수가 낮은 겁니다. 지금 실무법이 작년에 문제가 쉬웠어요. 저희 12회 행정사 실무법 문제가 쉬웠는데 작년에도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쉬운데도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실무법이 이제 제일 낮았었고 그 전전도에도 실무법이 뭐 두 번째로 낮았나? 그래서 실무법이 맨날 맨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근데 사실은 공부량을 보면 많지 않거든요. 저희 실무법이 앞에 분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지금 저희 행정사 2차 시험에서 공부량이 제일 많은 거는 절차랑 사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랑 사무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실무법은 공부량도 적은데 왜 점수가 낮냐? 라고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쓰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답안 작성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암기와 함께 당연히 암기는 들어가는 거겠죠. 암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는 당연히 함께 들어가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암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례 문제가 저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 강의가 다 끝났잖아요. 저희가 이제 3월부터는 심화 강의 나가는데 기본 강의는 지금 여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 기본 강의 수업은 사실은 이해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용어 설명이나 예시를 많이 좀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제 책은 지금 제가 책이 있는 게 기본서 이거 한 권이 있는데 이거 사실 100페이지 분량밖에 안 됩니다. 뒤에 조문 합쳐서 150페이지 나오거든요. 제 책이 제일 적어요. 시중에 있는 책 중에. 핵심 요약집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제 책이. 제일 적은데 그래서 저는 요약집은 따로 내지 않아요. 요약집은 따로 내지 않고 사실은 기본서가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양이 제일 적은 만큼 답안지에 쓸 분량만 넣어놨어요. 책에.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만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요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좀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기본서에 있는 거를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게 기본 강의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뼈대를 잡는 강의를 했어요.
뼈대라는 게 이제 목차라고 하죠.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보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살을 잘 붙일 수 있도록 뼈대를 잡는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심화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이해를 위한 설명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용어 설명과 예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대신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고, 그리고 이해와 암기 위주로 할 거고, 답안장서 연습을 추가로 좀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 거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를 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출문제를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수업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전 시간에 했던 수업을 개괄을 합니다. 전 시간 수업 개괄을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그 진도 나간 거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풉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기본 강의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사실은 그거를 전부 다 풀고 답안지를 써보는 시간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같이 문제를 보면서 논점을 찾고 그거에 대한 답만 내는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심화 강의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전 시간 수업 개괄하고 진도 나가고 기출문제 풀 건데 사실은 이 앞전 시간에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어서 쓰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심화 강의 때는. 그리고 실제 사례 강의를 지금 아직은 듣는 게 아니니까 사례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 기본 목차가 문제 제기하고 보통 20점짜리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20점에 논점이 한 1개에서 2개 들어갑니다. 보통 2개 들어가요. 좀 볼륨 있는 논점이 하나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논점이 이렇게 1개, 2개 있으면 이거 1번 논점에 대한 내용 쓰고 2번 논점에 대한 내용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한 해결을 내줍니다. 이게 사례 문제 기본 목차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암기하면 다 되는데 이 논점을 1, 2번이 이 문제에서 묻는 논점이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찾은 걸 쓰고 이거를 적용해서 이제 해결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점 찾는 연습과 이 적용해서 해결 쓰는 연습,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해볼 거예요. 심화 강의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그 사례 문제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심화 강의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적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적어지는 대신에 기출문제를 같이 좀 더 자세히 푸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본 강의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논점 그냥 제가 찾고, 결론 그냥, 제가 말을 했어요. 단어로 그냥, 요거는 된다, 안 된다. 뭐, 맞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그런 식으로만 푸는 식으로 했거든요, 기본 강의 때는. 근데 심화 강의 때는 이거 직접 써보고, 이거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나간다. 그리고 논점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심화 논점으로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심화 강의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다른 과목도 사실은 똑같이 저는 적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뼈대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뼈대가 여러분 목차예요, 목차. 저는 목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이건 굉장히 팁 아닌 팁인데 여러분, 약수령은 사무관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문 목차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형은 있죠. 사례형은 그 강사님들마다 사실은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요. 흐름이 있거든요. 뭐 어떤 강사님은 다 의의 요건 절차 효과로 전부 다 묶는 강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다르게 묶는 강사님도 있고 계시고, 저는 절차 흐름으로 묶어요. 절차 단계별로. 실무법의 경우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뼈대는
이걸로 뼈대를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뼈대를 잡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걸 항상 참조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도 나갔을 때 내가 공부한 물량 다 나가면 저는 기출문제를 무조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10회독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볼 때 그러면 기출도 10번 받겠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실제로 공부할 때. 그리고 강의도 똑같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해서 이거 한번 개괄하면서 1회독한 효과 나고 진도 똑같이 나가고 또 1회독한 효과 나고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3회독한 효과 최대한 나도록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3개월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3개월에 진도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심화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3개월에 여러분 전과목 한 번 보면은 너무 느립니다. 그렇게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본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전과목을 공부하실 때. 그 페이스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내가 좀 공부 시간을 좀 많이 뺄 수 있는 전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직장에서 시간을 좀 배분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전과목 한 번 보는 게 다 좋아요. 아시겠죠? 공부하실 때 그렇게 시간 배분한다고 생각하고 계획 짜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 암기를 저는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심화 강의 때는 뭘로 나갈 거냐면, 제가 지금 기본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서 있고, 요거 사례집 활용할 겁니다. 이거 사례집 한 3월에 나올 거예요. 3월, 수업 전에 지금 최대한 내려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례집에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 물론 당연히 저희 기출 들어가고, 이거에 더해서 타자격사 기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 시장에 타자격사 기출 중요하게 안 다루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금 민법이나 절차 그리고 실무 이 사례 문제들 다 나오는 과목들 있죠. 이거 타자격사 기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타자격사가 사실은 최신 트렌드예요. 최근 한 5개년의 타자격사 기출을 보면 최근에 이 출제할 문제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예측한 거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사례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 타자격사 기출 넣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 넣을 수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타자격사가. 저희가 들어가는 지금 행정사 실무법이 행정심판이 들어가거든요. 타자격사에. 왜냐하면 행정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론 같은 경우도 행정법의 일부분이니까 절차상 하자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와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들어가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법이 들어가는 뭐 노무사, 변호사, 뭐 법무사, 뭐 세무사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5급 공채 시험이나 법원행시나 입법고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하기에는 사실은 수험생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요. 그 시험들은 저희 시험보다 문제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강사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집 넣어서 출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례 모의고사나 넘어가서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할 때도 이런 거 반영해서 저는 문제를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례 강의는 이제 요거 쓰는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심화 강의는 요거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사례 강의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례 강의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분 그 시간 타임 있죠? 시간 안에 내가 답안 작성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분량 쓸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 못한 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 나왔을 때 브리타라고 하죠. 소위 브리타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주변 지식 끌어와서 소설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브리타가 나오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브리타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리타까지 대비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3000%로 빠지는 거예요. 브리타는 누구한테나 브리타예요. 나한테만 브리타가 아니라 나한테도 브리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브리타를 맞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 문제는 다 불이타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과목당. 이렇게 생각하셔야 속이 편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나는 과목당 한 문제 무조건 물어보는 거 나온다. 하지만 나는 주변식 갖고 와서 쓸 거다. 그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펜 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시험 볼 때도 저는 실무법 강사지만 저는 이 절차론 이거 공부할 때 주민등록 쓰는 거 나왔거든요. 주민등록 정정 변경 사유. 저 공부 안 했어요. 저도 그거 못 썼습니다. 근데 그거 보자마자 포기는 안 했겠죠. 저는 그거 문제 딱 보자마자 나 이거 공부 안 한 거다. 나 이거 못 쓴다. 나머지 무조건 빽빽하게 2페이지 다 채워서 써버리겠다. 그래서 다른 거를 엄청 꽉꽉 썼어요. 그리고 정정사유, 변경사유 모르는 거 어떻게든 소설 써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절차론 60점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대비를 하실 때 여러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대비하려고 지엽적인 거 공부하다가 세워라 내워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최종 모의는 제가 말씀드린 거 토대로 해서 이제 가장 기출과 유사하게 낼 겁니다. 최신 기출 트렌드 다 참조해가지고 낼 거고, 작년에 제가 거의 다 적중했어요. 거의 다 적중해.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크몽이라고 다른 사이트에 제가 출제한 문제도 올린 적도 있어요. 거기에서 있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 100%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서 기출 유형 낼 거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 똑같이 시험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최종 점검한다는 의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드리면, 자, 제가, 강의나 뭐 책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강의랑 책이 있어요. 누군가를, 강의를 선택하고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해요? 강의가 중요해요? 책이 중요해요? 책이 중요한가요? 자, 책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어요. 자, 기본서는 뭐예요? 양이 많은 거겠죠? 그죠? 요약서는 양이 적은 거겠죠? 그죠? 그럼 강의는 어떤 강의가 있어요? 이해를 잘 시켜줘서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요약과 정리를 잘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약서를 들으면, 내가 요약서로 공부를 하면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사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본서에 양이 많으면은 그 강사님이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 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내가 책이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절대 다 못 외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외울 부분만을 쳐내주는 강사님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서는 뭐예요? 책이 너무 요약돼서 눈에 보기엔 좋은데 막상 읽었더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암기가 너무 안 돼. 진도가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사님 걸 들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거를 들으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궁극적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와 암기가 같이 동반돼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회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독과 암기는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독을 하면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해와 암기는 함께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읽는 것 따로 암기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안정성 연습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과 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상황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전에 글도 올린 적이 있는데 자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합격하신 분의 합격 수기를 저는 좀 참조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직장인이시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합격하신 분의 합격 수기, 뭐 육아면 육아를 하면서 합격하신 분, 전업이면 전업을 하면서 합격하신 분, 다양한 합격 수기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자기 상황에 좀 투영해서 내가 이 사람의 그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1차 시험 붙고 그 2차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카페 있죠. 행정사 카페. 거기에서 저는 합격 수기 다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뭐 공부법이라는 영상도 다 찾아 읽었고. 거의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좀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합격한 분들 찾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량과 공부계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책 사고 강사님들 수업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나가면은 사실은 동체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면 저희 시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량이 많은 시험이 아니고 다른 2차 중간식 시험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아시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경쟁률이 지금 제가 합격할 때도 13%인가? 그랬는데 지금 11%인가로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합격자의 나이 수가 젊어지고 있다는 게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격자의 20, 30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점점. 심지어 대학생들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대학생들은 진입을 안 하는 시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진입하는 시기가 되면은 진짜 힘들어지겠죠. 대학생들은 전업으로 그냥 다 달려드는 애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